안녕하세요, 백다마TV의 백성호입니다. 오늘은 좀 가벼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최근 올해 들어서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ETF는 무엇일까? 대충 짐작을 해보면은 올해 한 번도 쉬지 않고 올랐습니다. 오늘 촬영일이 1월 20일인데 오늘 처음으로 하락을 했어요. 4,100, 200에 시작했던 지수는 어느덧 4,900까지 왔고 이제는 5,000포인트까지 100포인트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면 뭐 코덱스 200, 레버리지 뭐 이런 종목들을 사람들이 좀 많이 투자하지 않을까? 또 최근에 이제 반도체랑 로봇 뭐 이런 게 또 화두가 되니까 뭐 그런 ETF가 거래량이 많지 않을까 좀 짐작을 해볼 수 있는데, 자, 현실은 최근 10일 평균 거래량이 가장 높았던 종목은 이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입니다. 일명 고버스라는 종목이죠. 평균 거래량이 13억 주고요. 고버스의 이제 투자 추이를 보게 되면은 이때는 뭐 코스피가 2,500 요 정도 수준이니까 이 고버스에 대한 관심 없었고, 언제부터 생기기 시작을 했느냐라고 보면은 이때쯤부터 많이 생기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이때 지수가 대략적으로 3,000 그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권 바뀌고 지수가 2,500에서 쭉 회복이 되면서 그때도 뭐 코스피 지수가 한 20% 이상 쭉 쉬지 않고 올라갔으니까 조정이 올 것이다. 그리고 역사적인 고점이 3,300 정도였으니까 이번에도 뭐 그거를 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상을 많이 했죠. 왜냐면은 내수 시장도 그렇고 대외적으로도 사실 그렇게 좋은 소식이 없었잖아요. 우리나라 경제는 지금 가계부채 문제와 고환율 뭐 이런 이슈들 때문에 내수가 계속적으로 좀 상황이 좋지 않았고, 또 대외적으로는 뭐 관세 이슈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상황이 코스피가 뭐 3,000 가던 게 우리가 막 이제 4,000, 5,000 간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조금 어려웠고, 실제로 2024년도에 2025년도 증시 전망을 했을 때 증권사별로 이렇게 예상치 조사하잖아요. 그때 최고 상단 밴드가 3,000 정도였어요. 그런 걸 보면 우리는 뭔가 예상치를 갖고 투자를 하는 게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아무튼 이때 거래량이 좀 많아지기 시작을 했고, 지수 기준으로 이제는 정고점을 뚫었을 때 이제 3,300, 3,500 이거 막 뚫고 갈 때 그때가 뭐 한 요 정도 될 겁니다. 이 정도 때부터 이 고버스의 거래량이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을 하고, 요 때가 코스피 지수가 4,000 내외일 때죠. 이때 거래량이 진짜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이때도 제가 아마 이 고버스에 대한 영상을 한번 찍었을 거예요. 그때가 제가 기억하는 게 코스피 지수가 한 4,000 정도일 때 그때였고, 그때 했던 내용이 3,000 정도에 투자하신 분들이 지수가 4,000 정도 됐을 때 수익률이 마이너스 한 60, 70, 80% 정도로 완전히 큰 돈을 잃었을 것이다. 근데 그때 제가 아직도 생각나는 댓글들이 뭐가 있냐면, 이제는 4,000이니까 이제야말로 이 버스를 타는 것이 타이밍적으로 맞지 않겠느냐라는 댓글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진짜 4,000포인트일 때 이 버스를 탔다라면은 요때 고버스의 가격이 대략적으로 한 700원대였고 1월 19일 기준으로 고버스의 가격은 최저점 436원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4,000포인트대에 고버스에 투자를 하신 분들도 평가 손실이 대략 마이너스 40%이다. 근데 코스피 지수가 이제 4,900, 5,000까지 거의 왔으니까 고버스에 대한 거래량이 또다시 엄청나게 증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 이제는 진짜 이번에 진짜 다 왔다. 이번엔 진짜 떨어진다.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거래량이 얼마나 큰 거냐면은, 거래량 10위가 이 코덱스의 미국 S&P 500인데 거래량이 1,000만 주예요. 100배가 더 많은 수준으로 고버스에 자금이 몰리고 있다. 궁금합니다. 이번에는 진짜 고버스가 저점을 찍은 것인지. 촬영하는 오늘이 1월 20일인데 지금 기준으로 미국 나스닥 선물이 꽤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마 내일이면은 고버스 거래량 아마 더 늘어날 거예요. 왜냐면 이제는 진짜 하락의 조정의 시작이구나, 이런 판단을 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금 유입은 어떤 종목들이 많았는가? 거래량이 많다라고 해서 꼭 순매수량이 많은 것은 아니에요. 실제로 자금이 가장 많이 유입된 ETF는 타이거의 미국 S&P 500입니다. 약 3,500억 정도가 순유입이 됐고, 상대적으로 S&P 500도 사실 최근까지도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을 했는데, 이게 코스피 200이랑 비교를 해보면 상대적으로 조금 부담이 덜하죠. 코스피 200은 한 1년 남짓 사이에 거의 80에서 100% 지수가 올랐지만 S&P 500은 한 20%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부담이 없이 투자할 수 있는 섹터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요 미국 지수에 투자하는 종목에 자금이 좀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고, 그 외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요즘에 가장 핫한 키워드 반도체 쪽 ETF의 순매수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근데 이런 걸 보면은 반도체도 어느 정도는 진짜 좀 고점이기는 하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보편적으로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특정 테마형 ETF를 많이 매집을 할 때 그 섹터는 좀 고점이었던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지금 반도체 관련주 삼성, 하이닉스 쉬지 않고 너무 많이 오르기도 했죠. 이런 거 보면은 이제 또 작년에 조방원 이런 것도 생각나고, 더 오래 가면은 2차전지 뭐 이런 거 생각나기도 해요. 이제 물론 2차전지와 반도체는 저는 좀 다르다라고는 보거든요. 왜냐면 2차전지는 중국에 워낙 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우리나라가 이게 글로벌 시장을 완전 장악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는데, 반도체는 좀 다르죠. 뭐 TSMC가 있고 미국의 뭐 인텔, 마이크론 뭐 있기는 하지만 삼성과 또 하이닉스가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생산량도 그렇고 독보적인 기업이기도 해서 반도체는 과거의 2차전지와는 좀 많이 다른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리고 매출로 증명이 되고 있기도 하고,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고버스는 순유입량은 약 1,500억 정도였어요. 자, 이렇게 오늘은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ETF 많이 사는지 살펴봤는데, 이게 수년째 변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ETF 시장 보면은 종목수는 이제 1,000가지가 넘었거든요. 근데 늘 거래량 1위, 2위 차지하는 거는 늘 레버리지 아니면은 이런 고버스, 인버스였어요. 저는 이런 현실이 사실은 굉장히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왜 이 좋은 도구를 가지고 정상적인 투자를 하지 못하고 투기를 할까? 사실 고버스 투자는 투자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방향을 맞추는 거기 때문에 좀 투기에 가깝고, 물론 이런 고버스 종목이 나오게 된 취지는 개인 투자자들도 뭔가 리스크를 방어할 수 있게끔 그런 도구를 하나 준 셈이거든요. 왜냐면은 개인 투자자들은 보유하고 있는 뭐 주식이 하락했을 때 이거를 뭔가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기관 투자자들은 콜옵션, 풋옵션 이런 걸 활용을 해가지고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발생시키고, 이때 발생한 수익을 가지고 저렴해진 주식을 더 삼으로써 매수 단가를 낮추고 이런 전략을 쓸 수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그게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버스, 인버스 ETF를 통해서 좀 하락장에 일부 포지션을 하락했을 때 수익이 나는 이런 종목에 투자를 함으로써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ETF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리스크 관리가 아니고 몰빵하는 거죠. 시장이 높을 때는 하락의 몰빵, 시장이 낮을 때는 상승의 몰빵, 레버리지 뭐 이런 것들. 이런 흐름이 수년째가 아니고 ETF가 나오기 시작한 이래로 계속 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ETF로 사실 돈 버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러한 현실이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이야기를 하면 레버리지는 괜찮은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 하거든요. 왜냐면은 당신도 시장이 늘 상승을 할 거니까 장기 투자하라고 하지 않느냐. 그러면은 어차피 장기 투자에 내가 믿고 투자를 계속 가는 건데, 기왕이면 레버리지에 투자를 하면은 그 수익을 2배로 가져가는 거 아니냐. 근데 이건 제가 예전에 영상에도 올렸지만 절대적으로 2배의 성과를 가져가지 않습니다. 이 주가라는 게 출렁이기 때문에 꼭 플러스 2배가 되진 않아요. 심지어는 1배짜리 종목보다도 더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중간에 어떤 변동성을 거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근데 시장이 결국 이렇게 끝자락에라도 많이 상승을 하면은 레버리지가 유리한 것도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제가 레버리지 투자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레버리지를 투자한 사람들은 결국 어디에 투자를 하느냐, 이런 고버스 꼭 탄다니까요. 왜냐? 상승을 맞췄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레버리지를 팔 때 어떤 마음으로 팔겠어요? 이제는 떨어질 것 같으니까 파는 거잖아요. 그러면 떨어질 때 수익이 나는 종목이 있네? 그럼 고버스로 갈아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레버리지도 하지 마셔라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투자의 어떤 생각과 습관이 굉장히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레버리지와 인버스만으로 투자를 하는 거는 투자가 아니고 그냥 투기, 그냥 게임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은 최근에 어떤 ETF 많이 사시는지 한번 트렌드를 살펴봤습니다. 저는 사실 고버스일 줄 알았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뉴스도 생각나요. 고버스 투자자가 거의 전 재산 다 잃고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그런 뉴스 한번 나왔잖아요. 보신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보면서 사실 좀 많이 안타까웠고, 이 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거 고버스 하지 마셔라, 이거를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